네, 오늘 정치고수 임명진 위원장님 모시고 정치고수를 진행해야 될 시간인데, 음, 제가 좀 이, 시간 배정을 잘 못해가지고 칼럼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칼럼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우리 임명진 위원장님 모시고 조금 더 10시 지나서까지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명진 위원장님 벌써부터 오셔가지고서 하고 기침하고 계신데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예, 조금만 좀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고성국 칼럼은 전략 없이 단편적 대응으로는 이길 수 없다.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완전 뭐 잔치 분위기, 축제 분위기예요. 와, 이겼다. 와, 이겼다 그럽니다. 예, 그러면서 이 배신자 색출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결표 던진 더불어민주당 한 40명 되는 이자들 숙청해야 한다. 그리고 죄도 없는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2년간이나 검찰 앞세워서 죽이려고 했던 이 윤석열 정부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자. 그러니까 이 영장 기각된 이후에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한편으로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정권 심판론, 또 한편으로는 배신자 색출, 이 두 개의 칼을 들고서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자, 뭐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비명계, 뭐 이상민이나 조응천이나 뭐 방송에 나와서 야, 구속영장 기각된 게 무죄는 아니야, 좀 더 지켜봐야 돼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뭐 완전히 기세가 꺾인 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이 비명계 중에서도 특별히 나 찬성 투표 던졌어 라고 했던 사람들은 영장 기각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개딸들한테 공격당하지만 막상 영장 인용이 돼서 이재명이 감옥 가면 그 다음은 정당은 우리가 맡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딸들 입장에서도 이 40명의 배신자, 특히 그 중에서도 이재명 나 찬성했어 라고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몇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겠죠. 그래서 개딸들이 하는 말들, 자진해서 나가라 수박들은 뭐 말들이 아주 험해요. 낙지랑 같이 나가라. 이 낙지가 뭐야? 왜 낙지가 나오지? 수박은 알겠는데 왜 낙지가 나오지? 이낙연이 낙지 그 낙지인가? 해당 행위자들 스스로 할복해라 그랬어요. 통합인이 뭐 다 품고 간다는 이런 말 절대 안 된다. 뭐 하여튼 이재명인의 마을도 그렇고 블루웨이브라고 하는 민주당 그 커뮤니티도 그렇고 이 배신자 척결로 완전히 도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심판론은 이 홍익표 새로 원내대표된 이 홍익표란 자가 앞장서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사과하고 한동훈 장관 파면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홍익표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치검찰을 동원해서 무도하게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려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한동훈 장관을 파면하라 이겁니다. 이런 식의 정권 심판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은 앞으로 총선 때까지 계속 될 겁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아니
정치인 불법 저질러서 수사했는데 그게 탄핵당할 일이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말은 100번 맞아도 이 정치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지금 대응하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 흐름에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소나기가 쏟아질 때는 피하라는 건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해왔듯이 뭐 좌파 종북 주사파들하고는 한마디도 지지 않고 이렇게 논쟁해 왔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렇게 논쟁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재명 영장 기각으로 인한 그 후폭풍이 생각보다 좀 거세게 불어닥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국민의힘에서는 뭐 구속 피했다고 죄가 없어지냐, 이재명 죄를 인정하고 사퇴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별로 힘이 없어요. 이제는 승부에서 1차 우리가 진 겁니다. 이재명이를 감옥에 보냈어야 되는데 또 보내려고 했는데 이건 못 보낸 거 아닙니까? 1차 승부에서 져버렸어요. 지고 나서 뭐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지고 나서 구시렁거리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별로 현명하지 못하다.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정치적으로는 현명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김기현 대표나 윤재욱 원내대표나 전주의 원내대변인이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한 말들 있어요.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다? 제명 수호 판결이고 황제 판결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다 정해놓고 나서 이거 한 것 아니냐. 근데 이런 얘기들이 별로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어쨌든 잡아넣으려고 했는데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차 이 싸움에서 져버렸는데 지고 난 다음에 구시렁거리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 말들이 다 100번 맞는 말들이지만 그러나 별로 공감을 얻지 못하는 말들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원석이가 지금 검찰총장이잖아요. 뭐 앞으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 이 말도 하나만 한 말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왜 지금 나옵니까? 이재명이는 추석 지난 다음에 불구속 기소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영장 기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유창훈이의 이 법리가 너무 문제가 많다. 그 법리의 허점을 다시 찾아서 영장 재청구하겠다. 뭐 이런 주장을 검찰 중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묻죠.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뭔가가 나타나서 재청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법리적으로만 다투겠다고 재청구를 해서 지면 그때는 어떡할 건데? 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럴 경우에. 그래서 지면 어떡할 건데? 그 박영수 경우 있지 않냐? 박영수는 완전히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서 새로운 사실로 영장 청구를 해서 영장이 집행이 된 거예요. 네. 저는 여기서 자꾸 뭐 감정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고 덧들여 가지고 이 문제를 자꾸 키워나가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재명이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졌을 때는 깔끔하게 승복하고 그리고 판을 다시 짜는 거가 더 좋습니다.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전념하겠다. 공소 유지에 전념하겠다. 검찰은 그렇게 가는 거가 정답이에요. 자, 그건 그렇고. 그런데 저는 이게 늘 정치판을 이제 바라보면 우리가 비 맞고 버텨야 될 때가 있고 또 그러다가 다시
반격의 계기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반격하는 거가 중요합니다. 이게 한번 졌는데 그게 승복이 안 된다고 해서 자꾸 거기서 찝쩍거리고 찌질찌질하게 하면 그 프레임에서 우리가 계속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 정치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재명이의 영장 기각으로 그 순간 전국 주도권이 이재명이한테 확 넘어가 버렸어요. 그 순간 넘어가 버렸어요. 저는 제 오랜 정치 평론의 경험으로 저 종북 주사파가 기쁨에 취한 나머지 와 이제 이겼다. 분명히 샴페인 먼저 터트리는 자들이 생긴다. 그리고 봐라 말이야. 에? 이제 세상 우리 거다. 하고 마구 칼을 휘두르는 자들이 분명히 나타난다. 그것이 곧 민심에 반하는 것이고 그런 종북 주사파들의 이 분에 넘치는 이런 이 움직임들이 보일 때 그것이 우리가 다시 반격해서 국면 주도권을 갖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아무리 분해도 냉정하게 참고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기회는 곧 온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칼럼에서 사법의 칼은 이제 칼집에 넣어라. 더 이상 무슨 사법적으로 어떻게 풀겠다고 한동훈이니 이원석이니 나서지 마라. 이미 졌다 너네는. 이제 정치의 칼을 뽑을 때다. 제가 그렇게 논평한 거예요. 그런데 불과 하루가 되지 않아서 저것들이 저 종북 주사파들이 오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버하기 시작했어요.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안민석이라는 자가 나섰어요. 불사조 이재명 시대 10년 간다고 떠들어댔습니다. 불사조 이재명 시대가 10년 간다고 떠들기 시작했어요. 10년이라는 게 뭡니까? 앞으로 대선 때까지 이재명이가 계속 당을 이끌어 갈 거고 대선 후보가 될 거고 2027년 대선에 이재명이가 나가서 대통령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임기 5년 하면 10년이죠. 불사조 이재명 시대 10년 간다. 이게 안민석이가 어제부터 떠들기 시작한 얘기예요. 이런 오보가 나오게 돼 있다니까. 자, 이 말을 듣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일반 시민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저것들 진짜 제정신이 아니네. 네? 아니 이재명이가 죄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저거 증거인멸의 정황도 다 인정을 했지만 유창훈이라는 자가 저게 좌파라 가지고서 영장 기각해서 풀려났을 뿐인데 그런데 뭐? 불사조라고? 이재명이가 10년을 간다고? 당장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안민석이 같은 이런 이 황당한 주장들,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문재인이가 정권 잡자마자 이해찬이가 나서서 10년, 20년, 50년 해먹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역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년 만에 끝냈습니다. 안민석이가 불사조 이재명 10년 간다. 이건 이제 안민석이가 지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살아남으려고 이재명이 빨아주느라고 하는 소리긴 해요. 예. 그런데 안민석이가 어쨌든 불사조 이재명 시대 10년 간다 하는 순간 이자 10개월 못 가서 감옥에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버를 하게 돼 있어요. 정치라는 게. 제가 안민석의 말을 보면서 이재명이 10개월 안에 감옥 가겠구나. 그러면 바로 이런 종북 주사파의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이런 것들이 우리 자유파가 다시 이재명 종북 주사파를 공격하고 전국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너무 일찍 와버렸는데, 그 후폭풍이 너무 일찍 와버렸는데, 그때까지 잘 대비하고 참을 때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안민석이가 한 말 중에는 차도살인 정치라는 말도 있어요. 남의 칼을 빌려 상대의 목을 치는 거. 차도살인. 이재명의 목을 치려고 했어요. 검찰을 통해서. 그러면 그 검찰을 통해서 이재명의 목을 치려 한 자가 누굴까요? 차도살인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검찰의 칼은 대통령이 쓰는 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검찰을 통해서 이재명의 목을 치려 했다 그러는 것은 차도살인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누군가 다른 자가 음흉하게 검찰이라는 칼을 이용해서 이재명의 목을 치려고 했다는 뜻이 돼야 되거든요. 차도살인. 그럼 누굴까요? 저는 이게 문재인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민석이의 차도살인이라는 말은 그 말이 성립이 되려면 문재인이가 윤석열 검찰의 칼을 이용해서 이재명이를 제거하려고 했다. 또는 이낙연이가 제거하려고 했다. 이래야 차도살인의 원래 취지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설을 해줘야 돼요. 이것들이 무식해서 뭔지 모르거든. 안민석이가 이 차도살인이라는 말을 무식해서 잘 못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듣는 자들도 그냥 이게 다 윤석열 정부 비판하는 말이겠거니 한단 말이에요.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된다니까. 아, 이 말은 문재인이나 이해찬이나 이낙연이가 이 윤석열 검찰의 칼을 이용해서 이재명이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데 실패했던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것들이 지그들끼리 싸울 거 아니냐고. 흥분하면 집니다. 우리가 흥분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한동훈 장관이나 또는 김기현 대표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말이 틀렸다고 내가 얘기한 적 없습니다. 맞아요. 저거 그냥 구속만 면했을 뿐이고 앞으로 재판은 계속되고 7개 사건에 10개 혐의로 이재명이가 계속해서 수사받으러 검찰과 재판받으러 법원과 그렇게 될 거예요. 그걸 지켜보면서. 그런데 마치 무죄나 난 것처럼 무고한 사람이 누명이나 썼다가 그걸 벗은 것처럼 저것들이 저렇게 떠벌리면서 불사조니 어쩌니 저쩌니 하고 저렇게 설레발을 치는 그 순간 이재명의 죽음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걸 말이죠. 우리가 대받아 칠 때 어제 한동훈의 발언, 어제 김기현의 발언 이런 식으로 말싸움하듯이 대받아쳐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받아칠 때는 국민의 분노를 더 응축시키고 농축시켜서 야, 이것들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더 이상은 못 봐주겠네 할 때까지 응축시켜서 일거에 그 종북 주사파들의 앞으로 달려오는 힘을 이용해서 엎어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재명 영장 기각되자마자 민심이 확 안 좋아졌고 당장 강서구청장 선거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힘에서 쫄았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서 야, 이거 저 수도권에 더불어민주당 현역 있는 지역부터라도 우리가 공천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지그들끼리 하고 있다는 게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러지 말자고. 싸움 안 해본 사람들이라서 상대가 어쩌다가 휘둘렀는데 한 방 맞을 수가 있잖아요. 막 두 눈 감고 막 이렇게 휘두르는데도 한 대 맞을 수가 있거든. 예. 그렇다고 해서 쫄지 말란 말이에요. 이건 어쩌다가 저것들이 그냥 휘두른 펀치에 한번 우리가 맞은 거예요. 다시 우리 정비해가지고 저것들 한 대 때렸다고 기세등등해서 막 10년 무슨 이 불사조가 어떠니 무슨 10년은 가겠다는 둥 막 이러고 있을 때
우리는 훨씬 더 냉정해져야 돼요. 냉정해져서 총선 전체 전략이 어떻게 되고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구도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정말로 아주 냉정한 전략가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전략을 짜고 그동안 어설프게 좀 있었던 전략이 있다면 이거를 폐기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래야 될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장 이재명이 영장 기각됐다고 접잔지에부터 먼저 우리는 공천해야 돼. 이렇게 단편적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이런 대응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종북주사파들과 싸워 이깁니까? 제발 좀 쫄지 말고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전쟁을 치르다 보면 우리가 늘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전투에서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결정적인 패배도 당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그걸 넘어서서 전장을 이겨야 되는 거거든. 전쟁을. 그걸 하기 위한 냉철한 전략 구사가 필요하다. 그것 없이는 총선도 2027년 정권 재창출도 어려워진다. 전략이 중요하다. 이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